안녕하세요. 진짜 쉬운 해부학 아나토미 클래스의 이동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머리뼈의 옆면의 세부 구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해부학 공부는 의학의 처음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머리뼈는 각이 지인 직육면체 형태가 아니라 둥근 모양이므로 앞면에서 공부하였던 뼈들을 옆면에서도 다시 만나게 됩니다. 복습하는 차원에서 빠짐없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옆면에서는 뇌머리뼈 뉴로크레니움을 구성하는 6종의 머리뼈를 모두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마뼈인 프론탈본, 마루뼈인 퍼라이에탈본, 뒤통수뼈인 옥시피탈본, 벌지뼈인 에스모이드본, 나비뼈인 스페노이드본, 관자뼈인 템포랄본입니다. 에스모이드본은 크기가 작을 뿐만 아니라 오빗 내에 위치하여서 측면에서 보는 각도에 따라서 관찰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옆면의 윗줄에는 프론탈본, 퍼라이에탈본, 옥시피탈본이 자리 잡고 있으며 가운데 퍼라이에탈본만 2개 쌍으로 존재합니다. 프론탈본 아래에는 에스모이드본, 스페노이드본이 위치하게 됩니다. 퍼라이에탈본 아래, 스페노이드본 뒤에는 템포랄본이 있고 템포랄본은 좌우 2개씩 쌍으로 존재합니다. 머리뼈 측면의 가운데 영역에는 매우 넓게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이 존재하는데 이를 템포랄 포사, 관자 우묵이라 불리우며 아래턱을 수축시켜서 음식을 먹을 때 주로 사용하는 템포랄리스 근육이 위치하게 됩니다. 템포랄리스는 매우 크고 두꺼운 근육이므로 머리뼈에 부착 시 넓은 타원 형태의 부착 라인을 2개 만들게 되는데 바깥쪽 더 긴 라인을 superior temporal line, 안쪽 짧은 라인을 inferior temporal line이라 합니다. 템포랄 라인은 템포랄 포사의 경계를 형성하게 되겠죠. 템포랄리스는 매우 넓고 큰 근육으로 아래턱의 운동에 관여합니다. 여러분의 손을 머리 양옆에 대고 어금니를 꽉 깨물면 템포랄리스의 수축을 여러분들이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템포랄리스는 자이고마틱 아치 아래로 들어와 맨더블의 안쪽 면에 결합합니다. 여기서 자이고마틱 아치는 템포랄리스를 잡아주는 가이드 역할을 수행하고 드라이본에서 볼 수 있었던 자이고마틱 아치 아래의 빈 공간을 템포랄리스가 차지하게 됩니다. 턱 힘이 매우 강한 육식동물들의 경우 자이고마틱 아치가 매우 크게 발달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경우 더 큰 크기의 템포랄리스의 탑재가 가능하며 이러한 해부학적 구조는 턱 힘을 증가시키는데 매우 유리함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측면의 뼈들은 수처에 의해서 서로 단단하게 결합하는데 4개의 프론탈본, 퍼라이에탈본, 스페노이드본, 템포랄본이 서로 만나서 형성하는 H자 모양의 머리 계측점을 테리온, 관자놀이점이라 합니다. 테리온은 H자 모양으로 존재하지만 간혹 4개의 뼈가 한 곳에서 모두 모여서 하나의 점의 형태로 나타날 경우도 있습니다. 테리온은 PT, 즉 2개의 자음이 연속하여 나오므로 P는 묵음이 되어서 테리온이라 발음합니다. 여담이지만 테리온은 날개라는 뜻을 가집니다. 왜 날개라는 이름이 머리뼈에 있을까라고 의아해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그리스 신화에 헤르메스가 쓰고 다니는 날개 달린 모자의 부착 지점이라서 이러한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테리온의 뒤쪽에는 템포랄 본, 퍼라이에탈 본, 억시피탈 본 3개의 뼈들이 이루는 머리 계측점이 있는데 이를 아스테리온, 별 모양점이라 부릅니다. 앞쪽의 프론탈 본은 이전 영상에서 상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요약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프론탈 본의 전반적인 형태는 바가지 모양이며 이마 전체에 벽을 형성함과 동시에 양쪽 눈의 위쪽 오빗에 지붕을 형성합니다. 바닥면의 가운데는 에스모이드 본과 결합을 위해서 슬립 모양으로 길게 홈이 있으며 그 사이로 에스모이드의 윗면과 결합하는 특징을 가집니다. 다음으로 퍼라이에탈 본 마룻뼈는 좀 더 단순하게 생겨서 납작하지만 둥근 형태로 양쪽 대칭으로 존재합니다. 퍼라이에탈이라는 이름은 벽이란 뜻에서 유래하였으며 이름 그대로 바깥 벽을 이루면서 뇌를 잘 보호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집니다. 반면에 한글 용어 마룻뼈는 퍼라이에탈 본이 스컬의 뼈들 중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특징을 반영합니다. 산마루는 산 능선에서 가장 높은 곳을 의미하죠. 머리뼈 능선에서 가장 높은 부분이 바로 퍼라이에탈 본입니다. 퍼라이에탈 본은 입체적으로는 둥글게 말린 모양이나 형태적으로 단순화시키면 4개의 모서리와 4개의 꼭지점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퍼라이에탈 본의 4개의 꼭지점은 중요한 머리 계측점인 브레그마, 람다, 아스테리온, 테리온이기 때문에 반드시 퍼라이에탈 본의 형태와 연계하여서 확실하게 공부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퍼라이에탈 본 아래에는 템포랄 본이 위치하게 됩니다. 템포랄 본은 구조적으로 매우 복잡하므로 세심하게 형태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먼저 3차원 입체 구조 영상을 보시면서 템포랄 본의 오리엔테이션을 잡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템포랄 본은 4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스퀘이머스 파트, 둘째, 마스토이드 파트, 셋째, 페트러스 파트, 마지막으로 4번째, 팀파닉 파트입니다. 스퀘이머스는 얇은 생선 비늘을 의미합니다. 퍼라이에탈 본 바로 아래에 위치합니다. 측면에서 본 스퀘이머스 파트는 가리비 모양처럼 생겼으며 아래쪽에서는 앞쪽으로 뻗는 자이고마틱 프로세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템포랄 본의 자이고마틱 프로세스는 자이고마틱 본의 템포랄 프로세스와 합쳐서 자이고마틱 아치를 형성합니다. 다리 모양의 자이고마틱 아치 아래에는 복잡한 형태의 빈 공간이 존재하는데 이를 인프라템포랄 포사라 부릅니다. 앞서 공부한 템포랄 포사의 아래에 위치한 공간이기에 그러한 이름이 붙여졌으며 템포랄 포사와 인프라템포랄 포사의 경계는 자이고마틱 아치를 관통하면서 나뉘게 됩니다. 스퀘이머스 파트 아래에는 특징적으로 귓구멍인 엑스터널 아쿠스틱 미에이투스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부위를 템포랄 본의 팀파닉 파트라 합니다. 팀파닉은 귀 안쪽에 위치하여 소리 진동을 뇌로 전달하는 이어드럼, 즉 고막을 의미합니다. 팀파닉 파트의 아래에는 길쭉하게 뻗은 돌기인 스타일로이드 프로세스를 볼 수 있습니다. 스타일로이드는
분 모양이라는 뜻이며 이전에 상지에서 공부하였던 얼러와 레디어스에서도 스타일로이드 프로세스가 있었음을 한 번 더 상기하시길 바랍니다. 팀파닉 파트 뒤에는 다소 뭉툭하게 튀어나온 마스토이드 프로세스를 볼 수 있는데 이 근처의 영역을 템포랄 본의 마스토이드 파트라 부릅니다. 해부학에서 오이드라는 전미어를 많이 볼 수 있는데 뭐뭐와 같은 모양이라는 뜻이고 여기서 마스토이드는 젖꼭지 혹은 젖가슴 모양이라는 뜻입니다. 태아의 뼈에서는 마스토이드 프로세스가 관찰되지 않으나 출생 이후 마스토이드 파트에 붙는 근육들의 발달로 인하여 점점점 돌출하게 되는 형태를 가집니다. 즉, 매번 말씀드리지만 뼈들의 형태 및 미세 구조는 근육과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짐을 마스토이드 프로세스의 발달 과정을 통해서 직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템포랄 본의 페트러스 파트는 템포랄 본의 안쪽에 흡사 바위처럼 울퉁불퉁하게 생긴 부분을 가리키는데 이 부분은 이번 영상에서는 다루지 않고 후에 크레니얼 캐버티 파트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옥시피탈 본과 스페노이드 본도 측면에서는 비록 관찰되지만 아랫면에서 가장 넓고 명확한 특징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다음번 영상에서 본격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측면에서 관찰할 수 있는 뉴로크레니움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시선을 앞쪽 아래로 옮겨서 페이셜 스켈레톤, 즉 비시로크레니움에 대하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측면에서 볼 수 있는 주요 페이셜 스켈레톤으로는 네이절본, 막실라, 라크리말 본, 자이고마틱 본, 맨더블이 있습니다. 차근차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절본은 코의 상부에 위치하며 프론탈 본 아래에 위치합니다. 측면에서 관찰 시 가장 전면에 위치하는 특징을 가집니다. 쌍으로 존재하므로 가운데에 인터네이절 수철을 경계로 좌우 대칭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레터럴 사이드에서는 막실라의 프론탈 프로세스와 경계를 이루게 됩니다. 다음으로 막실라는 얼굴의 상당히 넓은 영역을 커버하는 뼈이며 뒤 가쪽으로 자이고마틱 본과 결합하고 위쪽으로는 프론탈 본과 수철을 통해서 접하게 됩니다. 한 개의 막실라 본을 분리해서 관찰해 보면 총 4개의 프로세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이고마틱 본과 연결되는 자이고마틱 프로세스, 콧등에서 프론탈 본과 연결되는 프론탈 프로세스, 치아의 부착 지점이 되는 알베올라 프로세스, 그리고 입천정을 형성하며 팔라틴 본과 결합하는 팔라틴 프로세스입니다. 막실라 프로세스의 코어 부분에는 넓은 빈 공간이 위치하는데 지난 영상에서 보셨던 막실라리 사이너스입니다. 치아가 결합하는 알베올라 프로세스는 앞에서 보면은 엔테리얼 서피스에 포함되어 프로세스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뒤쪽의 입천정 부위에서 보면 꺾인 형태로 인하여 프로세스임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막실라뼈의 3차원 구조를 보시면서 앞서 언급한 프로세스들의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막실라뼈는 얼굴 정가운데 위치할 뿐만 아니라 크기가 크므로 당연히 많은 얼굴뼈들과 직접 접하게 됩니다. 막실라뼈의 위쪽으로는 네이잘본, 프론탈본과 결합하며 오빗 부근에서 에스모이드 본과 라크리말 본이 부착됩니다. 막실라는 또한 네이절 캐버티의 영역을 구성하는 중요한 뼈인데 네이절 캐버티의 바닥과 가쪽 면에서 한글 니은자 모양으로 위치합니다.
네이절 캐버티의 가쪽 벽에는 인피리얼 네이절 콩카가 결합하고 네이절 캐버티 뒤쪽에는 역시 니은자 모양의 팔라틴 본이 결합하여 네이절 캐버티를 뒤쪽으로 조금 더 연장시키게 됩니다. 네이절 캐버티의 바닥을 형성하는 막실라 뼈는 안쪽 벽을 형성하는 보머와 역시 결합을 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막실라의 뒤쪽은 앞서 언급한 인프라템포랄 포사의 앞쪽 경계가 되겠죠. 막실라와 주변 뼈들의 구조는 매우 복잡해서 처음에는 매우 어렵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막실라는 머리뼈에서 중요한 오빗, 네이절 캐버티, 오랄 캐버티 모두에 관여하는 매우 중요한 뼈이므로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면서 눈에 익숙해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비탈의 내측 벽에서 막실라와 관절을 형성하는 라크리말 본은 매우 작은 얇은 뼈로 두 개의 미디얼 레터럴 서피스로 구성됩니다. 라크리말 본의 레터럴 서피스에는 특징적으로 각이 진 모서리가 존재하는데 포스테리얼 라크리말 크레스트라 부릅니다. 라크리말 본의 레터럴 서피스는 오빗에서 관찰할 수 있는 반면에 미디얼 서피스는 네이절 캐버티의 레터럴 월을 형성하여 막실라와 함께 인피리얼 네이저 콩카와 관절면을 이룹니다. 라크리말 본은 막실라와 함께 눈물이 지나가는 통로인 네이조 라크리말 덕트가 통과하는 공간인 라크리말 포사를 형성합니다. 라크리말 덕트는 코 안으로 연결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슬프게 눈물을 많이 흘리면 눈물뿐만 아니라 콧물까지 같이 나는 경험을 여러분들이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는 눈과 코가 해부학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눈에서 넘쳐나는 눈물이 코로 배출되기 때문입니다. 막실라의 뒤쪽에는 자이고마틱 본이 위치합니다. 자이고마틱 본의 3차원 구조를 측면에서 관찰하면 3개의 프로세스와 2개의 서피스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쪽으로 뻗은 프론탈 프로세스, 앞쪽으로 난 막실라리 프로세스, 뒤쪽으로 돌출된 템포럴 프로세스입니다. 자이고마틱 본은 레터럴 서피스와 템포럴 서피스로 구성됩니다. 자이고마틱 본의 레터럴 서피스는 자이고마티코 페이셜 포라멘을 제외하고 두드러진 구조물은 없습니다. 반면에 안쪽 면은 스페노이드 본과 경계를 이루는 보더가 위치하여 자이고마틱 본을 수직으로 나누며 내려오게 됩니다. 자이고마틱 본과 스페노이드 본은 오빗의 가측벽을 형성합니다. 자이고마틱 본의 형태를 세심하게 살펴보시면 머리뼈의 복잡한 구조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머리뼈 옆면의 가장 아래에는 아래턱뼈 맨더블을 볼 수 있습니다. 아래턱뼈 맨더블을 측면에서 관찰하면 레이머스 위쪽으로 돌출된 코로노이드 프로세스와 콘딜라 프로세스를 볼 수 있습니다. 두 개의 프로세스 중에서 코로노이드 프로세스가 더 앞쪽에 위치합니다. 두 프로세스 사이에 움푹 들어간 부분은 맨디뷸라 나치라 부릅니다. 코로노이드 프로세스는 상지의 얼러 뼈 파트에서도 볼 수 있었는데 영문 용어는 동일한 스펠링을 가지지만 한글 용어는 다릅니다. 얼러뼈의 코로노이드 프로세스는 갈고리 돌기이지만 맨더블의 코로노이드 프로세스는 근육돌기입니다. 맨더블의 코로노이드 프로세스는 앞서 공부한 근육인 템포랄리스의 인서션 사이트이므로 근육돌기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반면에 맨더블의 컨딜라 프로세스는 템포랄 본과 결합하여 턱뼈 관절인 TMJ를 이루므로 관절돌기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콘딜라 프로세스는 위쪽에 더 큰 헤드와 아래쪽에 잘록한 넥으로 또다시 나눠질 수 있습니다. 맨더블을 안쪽에서 바라보면 매우 특징적인 맨디뷸라 포라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곳으로 인피리얼 알베올라 너브와 인피리얼 알베올라 아터리 베인이 지나게 됩니다. 알베올라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인피리얼 알베올라 너브는 치아와 연결된 신경이며 치아의 감각과 통증을 뇌로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지금까지 머리뼈의 측면에서 볼 수 있는 뼈들의 세부 구조를 살펴보았습니다. 측면을 정리한 슬라이드를 보시면서 한 번 더 복습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아나토미 클래스 네 번째 파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머리뼈의 아랫면과 뒷면을 묶어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머리뼈는 공부하기 복잡하고 어렵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